일벌이 아니고 이거는 무슨 벌이야? 조그마한 벌인데. 이 꽃은 병꽃입니다. 근데 굉장히 예뻐요. 이 꽃은 진짜 꽃 진짜 아름다운 꽃입니다. 이게 진짜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. 이거는 꽃꽂이에도 아주 잘 살고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. 이 꽃 색깔이 흰색도 있고요. 여기 빨강도 있죠. 그리고 약간 노란색도 비슷한 게 조금씩 나오더라고요. 연한 색으로. 근데 여기는 지금 없어요. 꽃이 겨울에는 앙상하게 있다가 이제 봄, 여름이 오니까 이렇게 가을에는 또 다 지겠지요. 근데 지금 이 꽃들이 최고의, 최고의 지금 전성기입니다. 지금 이 꽃들 보세요. 예, 지금 이것도 겨울에는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꽃들이 나를 반기네요, 보니까. 진짜 이 꽃들을 참 산 거는 제가 별로 없고 꽃꽂이를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꽃꽂이 한 게 다 거의 살았어요. 100%. 제가 다 이 꽃꽂이 한 겁니다. 야, 소나무는 꽃꽂이 않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제 키운 거고요. 이게 이제 수국하고 아, 다 꽃꽂이 한 겁니다. 이게 다 무궁화 이거 다 이거 저기 뭐야 저거 철쭉 예, 철쭉도 다 꽃꽂이 한 거고요. 저 삼색 수양버들도 하고 꽃꽂이 한 겁니다. 카네이션은 이제 겨울에 제가 살려서 한 3년 4년 저하고 같이 살고 있네요 지금. 여기 목련도 이제 조금 해서 이제 분재식으로 만들려고 지금 어렸을 때부터 나오고 다 큰 애들이에요. 그리고 수양버들도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나무를 수양버들을 한 4그루를 심었는데 꽃꽂이 해가지고 바닷가 앞에다가 심었는데 그 두더지나 뭐 안 좋은 그 땅을 막 뒤지고 다니는 그런 거시기가 있나 봐요. 그래가지고 수양버들이 죽으려고 해서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삽목을 했습니다. 근데 지금 이렇게 순이 많이 올라왔죠. 근데 저거는 수양버들 삐트리 수양버들인데 저것도 삽목한 건데 지금 순은 다 나왔어요. 수양버들 몇 개 했습니다. 몇 개 많이 저기도 있네. 수양버들 이렇게. 근데 이거를 이제 예쁘게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. 이 단풍나무도 이렇게 단풍나무도 나오고 한 5년 좀 컸나요? 5년 좀 더 되겠다. 이게 아마 단풍나무가 지금 나오고만 5년이니까 한 거의 9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. 이 단풍나무. 이것도 한 거의 9년? 어, 태, 어, 씨가 떨어져 가지고 나서 5년 전에 저를 만났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한 9년 정도 된 것 같네요. 저는 이 조그마한 거 갖다가 키우거든요. 이게 이 나무를 사서 한 게 아니고 이, 이 단풍 씨에 떨어져 가지고 째까는 거 난 거 있죠. 그거를 제가 집에 가져와 가지고 음, 집에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심어요. 심어서 살려서
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크다 보면 이렇게 크게 돼요. 지금 이거는 저 돌배 나무인데 우리 산일을 하다가 돌배 뿌리가 있어서 뿌리로 해서 이렇게 이거를 어, 하나씩 하나씩 눈 뜨게끔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. 이것도 한 4년, 3년 된 것 같아요. 네, 3년, 4년? 이렇게. 근데 이게 좀 자리 잡아가면 굉장히 예뻐요. 꽃도 피고.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거를 좀 화분 좀 큰 데다가 이거를 이제 이주시켜야 돼요. 그래서 자를 건 자르고 또 잡아줄 건 잡아주고. 네. 예, 모든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어요. 물론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지 시작 제대로 해놓고 나면 좀 더 편해질 수도 있어요. 물론 식당 하는 것도 그래요. 식당 해가지고 바로 해서 돈 벌 수는 없어요. 왜? 손님이 오신 손님이 잘해줌으로써 이렇게 자주 오면서 손님을 모시고 오거든요. 그렇게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연줄 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 한 2년 정도 되잖아요. 그러면 식당에 손님이 바짝 늘어요. 그때부터 이제 식당이 그 돈을 벌 수 있어요. 1년 해서는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없어요.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1년도 안 돼서 6개월 동안 해가지고 그 장사 안 된다고 문 닫고 또 딴 데 가서 하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은 100% 망해요. 손님이 없어도 오는 손님한테 잘하고 친절하고 음식만 맛있기만 해준다면 그 손님이 10사람을 데려와요. 예를 들어. 그럼 10사람 중에 또 새끼를 쳐요. 그게 사업의 어떤 메리트예요. 그렇게 되면 주인도 손님들 막 모시고 오잖아요. 그러면 굉장히 재미져요. 돈보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면 그게 돈이거든요, 다. 응. 그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식당을 차려가지고 부부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차려서 해요. 손님도 없지, 싸우지, 말다툼하지. 그러다 보니까 무슨 돈이 오겠어요, 행복이? 도망갑니다. 절대 싸우면 안 돼요, 부부는.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서 하면 잘 되겠다라는 그걸 연구하고 음식 연구를 해야 됩니다. 맛있게. 부인하고 싸울 그런 시기는 갖지 마세요. 식당을 했으면 식당에 맞게 둘이 다 부부가 아니다. 직원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됩니다. 그러면은 손해 날 일 없어요. 가게세 주고 또 사입비 주고 또 만약 예를 들어 또 직원 월급 한 명 주고 돈이 남아요. 한 3, 400 남으면 어때요?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만 원도 안 남아요. 싸우면 더 돈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. 다운돼서 망해요, 망해. 세금도 못 내고 그런 그 채무 관계로 인해서 저 돈 하나도 없이 카드 은행도 안 되지. 그래요. 신용 불량자 됩니다. 정확해요. 그 답이에요.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빚내서 막 식당 차리지 말고 그냥 조금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더 크게 그럼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. 그래야 성공할 수 있지. 은행에서 막 그냥 회사 퇴직해가지고 은행에서 막 대출 받고 또 뭐 친척들한테 돈을 좀 빌리고 해가지고 물론 50대 50이죠. 가게 차려면 크게 차려서 하면 잘 될 수 있어요. 그러나 요즘 물가 상승 또 사람들이 그 고급으로 된 어떤 음식들을 자주 먹을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 식사나 국수나 간단히 먹고 갈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해서 사업을 하신다면 마진은 별로 없지만 많이 팔다 보면 돈이 남는 겁니다. 원래 사업을 한 사람들이 욕심은 커요. 막 자기들이 식당 차리면 잘 될 것이다. 그러면 그 식당은 제로입니다. 제로.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
돈을 하루에 10원을 벌든 20원을 벌든 손님한테는 최고로의 VIP로 모셔야 된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두 분이서 아니면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하셔야 그 식당에 음식이 조금 맛이 없어도 사람 보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. 정이 많은 사람들은 음식 맛이 없고 그래도 술 한잔 먹으러 안주 좀 먹으러 오게 돼 있어요. 친절하면 사람이 좋으면 갑니다. 집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. 사람 보고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그 메리트를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. 어영부영해서는 안 돼요. 그 뭐 식당 차려놓고 조금 된다고 직원한테 맡겨놓고 일본이나 놀러 가고 제주도나 놀러 가고 뭐 여수 남해 강원도 친구들을 따라서 뭐 놀러 다니잖아요. 그러면 그 사장은 은행 대출 그런 거시기도 못 갚아요. 대출한 것도 못 갚아. 친척들한테 돈 빌린 것도 못 갚아요. 왜?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누가 직원들이 장사 잘 해주겠어요? 장사 잘 안 해줍니다. 본인이 사장이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직원들도 50%할 걸, 아니 50%할 걸 90% 도와줍니다. 그러니까 사업하려고 하신 분들은 짜임새 있게 잘 생각해 가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사입비가 100만 원이면 내가 얼마 정도 해서 이렇게 남아야 된다. 그런 가정을 브리핑을 해서 다 적어놔야 됩니다. 왜 그러냐? 사입비가 100만 원이면 하루에 100만 원 더블 돼야 돼요. 220만 원 정도가 돼야 됩니다. 예를 들어 아무리 싸게 준다 해도 사입비가 100만 원이면 200만 원에 한 번 차이가 나야 돼요. 그래야 월급도 주고 가게세도 주고 그런 겁니다. 만약에 사입비가 100만 원 썼는데 아이 뭐 매출이 뭐 해가지고 다 팔았는데도 100만 원 못 된다. 그러면 그냥 다 퍼주는 거예요. 그러면 물론 막 퍼주다 보면 사람들이 또 오지만 그렇게 퍼주면 남는 게 없어요.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. 손님이 오면 뭐 밥을 먹기로 먹으러 왔어요. 한 3명, 4명이서. 아니 혼자 왔어요. 그러면은 거기에 밥 먹기 전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안주거리나 조금 하면 그 사람들은 오면은 술을 한 병 시켜요. 술 한 병 시키면 그 안주 한 2점 정도 주는 거 또입니다. 밥값에서 조금 남아요. 그게 사업의 메리트예요.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. 뭐 밥 먹으러 가면은 반찬 뭐 2-3가지에다가 국 하나 주고 덜렁 줘불고 밥 아이고 그냥 뭐 식은 밥 어제 했던 거 줘불고 그러면 손님이 떨어져요. 굉장히 나는 식은 밥 먹고 손님은 뜨뜻한 밥을 줘야 됩니다. 그래야 돈 벌 수 있어요. 사업은 메리트를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. 메리트를 가지고 제대로 안 하면 그 식당은 망하게 돼 있어요. 진짜요. 망하게 돼 있습니다. 아유, 근데 이렇게 찍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. 다 이거 이 빨간 단풍 봐보세요. 이게 이제 좀 더 크면 굉장히 예뻐요. 이게 다 꽃꽂이 한 거예요. 이 나무는 거의 90%가 꽃꽂이 하면 다 살아요. 살 수 있습니다. 꽃꽂이를 햇빛 있는 데서 꽃꽂이를 하면 안 됩니다. 그늘이 있는 데다가 삽목을 해놓고 물을 수시로 자주 주셔야 이 수분이 안 마르기 때문에 마르면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. 햇빛을 보면 뿌리를 안 내립니다. 시들아 오그라 죽어요. 그러니까 그늘에서 삽목을 해가지고 물을 좀 주면서 이렇게 순이 살짝 올라왔을 때에는 햇빛에 살짝 내놔야 돼요. 그래야 이 식물들이 햇빛을 먹으면서 클 수 있는 그 발화가 빨리 성장이 됩니다. 그래서 뿌리가 하나 두 개 나면서 우로 이제 그 수분을 주니까 우로 이제 더 커지는 거예요. 만약에 뿌리도 안 내렸는데 햇빛을 많이 보잖아요. 그러면 이 식물은 뿌리가 하나가 나올 걸 안 나오고 썩습니다. 물이 많이 있으면 썩어요. 그리고 햇빛을 많이 보면 할머니처럼 쭈글쭈글해서
수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. 다 죽습니다. 그리고 이 장미 같은 것도, 이 장미 한 송이 있죠. 장미도 그 꽃꽂이가 잘 됩니다. 왜 잘 되냐? 이 꽃꽂이 장미 같은 경우는 잘라서 그냥 꽂아놓기만 하면 돼요. 그 햇빛을 많이 안 보면 무조건 100% 살아요. 그리고 이 여름에, 가을에, 뭐 봄에 뭐 꽃꽂이를 많이 하는데, 이 나무들은요,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꽃꽂이를 하면, 겨울에 꽃꽂이 해도 잘 삽니다. 겨울에 꽃꽂이를 해야 더 잘 살아요. 왜? 그때에는 날씨가 좀 춥잖아요. 수분이 그대로 있어요. 안 날아가요. 햇빛이 연하게 비치기 때문에 겨울에 꽃꽂이가 더 잘 됩니다. 가을보다, 여름보다 겨울에 꽃꽂이를 하시면 꽃들이 다 살아요. 왜?